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조용히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청초한 눈빛, 얇게 걸친 가디건. 내 방 안에 발을 디딘 순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깊게 안았습니다. 규칙적인 몸의 흔들림이 더욱 가슴을 뜨겁게 했고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나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름이 무겁게 들이운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간 오솔길을 따라 이어진 작은 마을,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 고즈넉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죠. 몇 채 안 되는 집들 사이로 좁은 길이 구불구불 이어지고 그 끝자락에 홀로 자리한 낡은 기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에는 아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10년째 홀로 살아가는 남자가 있었어요. 민철, 62살의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간단한 세수를 마친 후 뒷산 밭으로 향하는 것이 그의 하루였죠. 자식들은 다들 일자리 때문에 지방으로 떠났고 남은 건 혼자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온 민철은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밥에 물을 부어 후루룩 넘기는 저녁 식사, 그것이 그에게는 일상이었어요. 식탁 한편에 놓인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났구나. 당신은 잘 지내고 있죠?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집안은 적막했고 시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빗소리에 섞여 무언가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철은 고개를 들어 창문 쪽을 바라봤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상상도 하지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여인 하나가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그의 집 대문 앞에 서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온몸이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지수라는 이름의 그 여인은 창백한 얼굴로 민철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어요. 죄송합니다.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절박함이 묻어나는 그 음성에서 민철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수의 눈가에는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들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어요. 민철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상황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지수의 모습을 보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걸리겠어요. 민철의 따뜻한 말에 지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지수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옷차림 때문에 미안해했어요. 민철은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일단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시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지수는 고맙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민철은 아내가 생전에 입던 옷들을 꺼내와 건네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그 옷들을 꺼내는 일은 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죠. 옷을 갈아입고 나온 지수는 한결 나아 보였습니다. 민철이 끓여준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쥐고 천천히 마셨어요. 그제야 조금 진정이 된 듯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디서 하룻밤을 보낼지 막막했는데. 지수의 말에는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어요. 민철은 더 이상 자세한 사연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든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짐작할 뿐이었죠. 그날 밤 민철은 지수에게 안방을 내주고 자신은 마루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사람 기척이 느껴지니 묘하게 낯설면서도 따뜻했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가운데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긴 밤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민철과 지수의 첫 만남이었어요.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비는 새벽까지 내렸고 두 사람의 인생도 그 빗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민철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낯선 손님을 맞이한 탓인지 잠이 깊지 않았어요. 마루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엌에서는 이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지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밥상을 차리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민철은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침 드세요. 지수의 따뜻한 인사에 민철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님이 이런 일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하룻밤 신세진 것도 감사한데 이 정도는 해야죠. 둘은 조용히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10년 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아침이었어요.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과 갓 지은 밥의 고소함이 민철의 입안에서 오랜만에 진짜 집밥의 맛을 선사했습니다. 혼자 먹던 찬밥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었죠.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갈 곳이 당장은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며칠만 더 있어도 될까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민철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느껴온 묘한 따뜻함 때문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물론이죠. 괜찮습니다. 민철의 답변에 지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이상하게 여기 있으니 마음이 편해요. 오랜만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지수의 고백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 여인에게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날부터 지수는 밥값을 하겠다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아침이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민철이 밭일을 나간 사이 빨래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어요. 10년 동안 적막했던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수는 마당에 나와 민철을 도왔습니다. 호미를 들고 밭두렁에 앉아 풀을 매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도시에서 살았다고 했지만 의외로 농사일에 익숙해 보였습니다.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자랐거든요. 지수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민철은 그녀가 왜 이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내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편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결혼 생활이 참 힘들었거든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의 폭력적인 성격과 다른 여자와의 일들, 그리고 견딜 수 없어 결국 집을 나온 이야기까지. 말하는 동안 지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 이혼 준비 중인데 남편을 피해 도망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민철은 지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44살의 지수가 이 나이에 홀로 세상을 떠돌아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당분간 여기서 마음 편히 쉬세요. 민철의 따뜻한 위로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을 듣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지수가 찌개를 끓이는 동안 민철은 상추를 씻고 마늘을 까며 도왔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자 지수는 민철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런 따뜻함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말씀이세요? 서로 도우며 사는 게 사람 사는 일 아니겠어요. 민철의 말에 지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오랜만에 찾은 평온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낯선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었죠. 민철의 외로웠던 집은 지수의 존재로 인해 따뜻한 보금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민철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이 지나자 작은 마을에는 어김없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 장을 보러 마을 입구에 있는 작은 슈퍼마켓에 들렀을 때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사람들의 시선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민철 씨 왔네요. 슈퍼 주인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 웃음 속에는 호기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은 평소처럼 라면과 생필품들을 집어들며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요즘 집에 손님이 계시다면서요? 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민철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역시 소문이 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소식은 금세 퍼지는 법이니까요. 네, 잠시 머물고 계세요. 민철이 간단히 대답하자 할머니는 더욱 궁금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젊은 여자분이라던데 어떤 분이세요? 친척분이에요? 할머니의 연이은 질문에 민철은 당황했어요. 사실 지수와 자신의 관계를 한마디로 설명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냥 우연히 만나 도와주게 된 사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했고, 그렇다고 특별한 관계라고 하기에도 애매했습니다. 그냥 잠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민철의 애매한 대답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슈퍼 문이 열리며 마을 사람 몇 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아, 민철 씨. 요즘 어떠세요? 집에 젊은 여자가 살고 있다면서요? 보기 좋네요. 10년 동안 혼자 사시더니 드디어 짝을 찾으셨나 봐요. 사람들의 말에는 반은 축하, 반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민철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잠시 머무는 거예요. 민철이 서둘러 부인하자 사람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민철의 부인이 오히려 더 의미심장하게 들렸던 거죠.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오는 민철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철이 저 나이에 새장가 들 생각 하나 봐. 그래도 10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이제 좀 살아봐야지. 근데 그 여자 어디서 온 사람일까? 혹시 뭔가 문제 있는 건 아닐까? 마지막 말에 민철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지수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말들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수가 이런 소문들을 알게 되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충분히 상처받은 상태인데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지수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을 받으며 하얀 빨래들을 정성스럽게 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민철은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지수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민철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수가 편안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네, 장 봤어요. 민철이 자연스럽게 대답하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빨래를 마저 널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마을에서 뭐라고 하시나요? 제가 여기 있는 것 때문에. 지수의 눈치 빠른 질문에 민철은 순간 당황했어요. 역시 그녀도 느끼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궁금해할 뿐이에요. 민철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지수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떠나는 게 나을까요? 피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지수의 말에 민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들 말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냥 말뿐이니까요. 민철은 지수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법이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조용한 식사를 했습니다. 지수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고 민철은 그런 지수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바깥에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웠습니다.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마을의 소문이 돈 지 며칠 후 민철의 평온한 일상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상만, 민철의 사촌 동생이었어요. 52살의 상만은 평소 술을 좋아하고 성격이 비뚤어진 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철이 혼자 살면서도 넉넉하게 지내는 것을 항상 시기해왔죠. 그날 오후 민철이 뒷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상만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형님 안 계시나? 상만이 큰 소리로 외치며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습니다. 예의도 없이 마당으로 들어서는 모습에서 그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지수는 마당에서 고추를 따고 있다가 갑작스런 방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상만의 시선이 지수에게 고정되었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여자를 직접 본 순간이었습니다. 지수의 단아한 모습과 아직 젊은 나이에 상만의 눈빛이 순간 탐욕스럽게 변했어요. 아, 소문의 그 여자구먼. 안녕하세요. 상만이 지나치게 친근한 어조로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불편함을 느끼며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어요. 상만의 시선이 지수의 몸을 훑어보는 것이 노골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민철이 밭에서 돌아와 상만을 발견했을 때 이미 상황은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상만은 여전히 지수 주변을 맴돌며 말을 걸고 있었어요. 여기 사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시골은 젊은 분이 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상만의 말에는 은근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민철이 다가와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상만아, 무슨 일로 왔냐? 민철의 질문에 상만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였습니다. 형님 혼자 계시다가 손님이 오셨다니까 인사드리러 왔지요. 그런데 이분이 여기 계시면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상만이 다시 지수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친근함을 가장하며 접근했어요. 우리 집이 마을 중심가에 있어서 훨씬 편할 텐데 한번 놀러 오세요. 형님 집은 너무 외진 곳이라. 상만의 제안에 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젊은 분이 이런 산골에서 뭘 하겠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마을 사람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고 훨씬 재미있을 텐데요. 상만의 끈질긴 꼬임에 지수는 점점 불쾌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느껴졌거든요. 지수는 냉정한 목소리로 거절했어요. 괜찮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지수의 단호한 거절에 상만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어요. 평소 여자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자부하던 그였는데 이렇게 무시당하자 기분이 상했던 거죠. 그래요? 그럼 언제든지 마음 바뀌시면 연락하세요. 상만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지수는 받지 않았고 민철이 대신 받아 주머니에 넣었어요. 상만은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지수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철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형님 조심하세요. 여자 하나 때문에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 나는 것도 좋지 않고. 상만의 말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암시 같았습니다. 상만이 떠난 후 지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민철도 상만의 방문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놈이에요. 민철이 지수를 위로했지만 지수의 마음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어요. 남편에게서 도망쳐온 곳에서 또 다른 남자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상만의 방문은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먹구름을 들이우는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지수에게는 또 다른 위험 신호였죠. 상만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겉모습과 달리 지수는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상만의 그 탐욕스러운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민철 역시 상만의 방문 이후 왠지 모를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철은 마을 장터에 급히 볼 일이 있어 집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부품을 구해야 했는데 가게가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해서 서둘러 나선 거였죠. 지수에게는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지수는 혼자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요리 소리와 함께 고요한 정막이 집안을 감쌌어요. 그때 갑자기 대문에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만이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철이 없는 틈을 노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만은 며칠 전부터 민철의 일정을 몰래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지수는 부엌 창문으로 상만의 모습을 보고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거죠. 조용히 뒷문으로 피하려 했지만 상만은 이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만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흐릿하면서도 위험해 보였어요. 지수를 찾아 집안을 둘러보던 상만이 부엌에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상만은 지수에게 다가가며 비뚤어진 웃음을 지었어요. 지수는 뒤로 물러서며 경계했지만 부엌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피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상만이 갑자기 지수의 손목을 거칠게 잡았어요.
지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상만의 힘이 더 셌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상만의 거친 숨소리가 지수의 얼굴에 닿았어요. 지수는 온 힘을 다해 상만을 밀어냈지만 화가 난 상만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지수를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몸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공포에 질린 채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치욕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죠. 그런 지수의 표정을 보면서 상만은 더욱 비웃는 표정을 지으며 지수의 몸을 만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철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급히 일을 마치고 서둘러 돌아왔는데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민철이 부엌으로 달려왔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상만이 지수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본 순간 평소 온화했던 민철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철은 거칠게 상만을 지수에게서 떨어뜨렸습니다. 상만이 비틀거리며 넘어졌지만 민철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온화함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상만은 넘어진 채로 민철을 노려보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하지만 민철의 차가운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대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민철의 모습이었거든요. 민철은 상만을 집 밖으로 끌어내며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것과 만약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상만이 비틀거리며 사라진 후 민철은 부들부들 떨고 있는 지수를 발견했습니다. 지수는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온몸이 경련하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조심스럽게 지수에게 다가가 안전하다고 다독였어요. 지수는 민철의 품에 안기며 억눌렀던 두려움을 토해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상처와 공포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민철은 지수의 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위로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수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녀가 다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깊어질 무렵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뒤척이며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상만이 자신을 위협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거친 손길과 술 냄새, 그리고 그때 느꼈던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웠어요. 지수는 이불을 꼭 껴안고 있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몸은 떨리고 마음은 불안했어요. 그런데 문득 민철이 자신을 구해주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강하면서도 따뜻했던 그의 품,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어요. 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민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민철의 방문 앞에 서자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걸까 하는 망설임과 함께 그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교차했어요. 똑똑. 지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밤의 정적을 깨뜨리는 작은 소리였지만 민철에게는 크게 들렸어요. 민철도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일을 되새기고 있었거든요. 민철이 문을 열자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지수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철은 그런 지수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민철이 조심스럽게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민철의 품으로 몸을 맡기며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체온과 안정감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민철은 지수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마음이 아팠어요. 동시에 이 연약한 여인을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습니다. 지수는 민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그의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규칙적이면서도 따뜻한 그 소리가 자신을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정한 안정감이었어요. 민철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민철은 지수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한 여인으로서 느끼는 끌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빛 속에는 감사함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민철에게서 느끼는 남자다움과 신뢰감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민철의 따뜻한 손이 지수의 뺨을 어루만졌고 지수는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받아들였어요. 민철은 자신도 모르게 지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이성과 그녀를 품고 싶다는 본능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하지만 지수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지수는 민철의 망설임을 느꼈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밤 그의 품에서 모든 두려움을 잊고 싶었거든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긴장과 안도, 그리움과 간절함이 뒤섞인 채로 서로를 받아들였어요.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새벽이 올 때까지 서로에게서 위로와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 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특별한 밤이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철과 지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위기를 함께 겪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살아가게 되었어요. 아침이면 지수가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리고 민철은 그 옆에 앉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호흡을 맞춰갔습니다. 지수는 민철이 밭일 나가기 전 도시락을 싸주었고 민철은 지수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장에서 사와 건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철은 그런 시선들을 개의치 않았어요. 지수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했고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는 지수의 마음이 더 중요했거든요. 장을 보러 나갔을 때도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지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철과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소중했거든요. 오랜만에 찾은 평화로운 삶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민철은 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지수는 집에서 보낸 하루를 들려주었어요. 소소한 대화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지수는 자연스럽게 민철의 방으로 찾아갔어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서로의 온기 속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나누었죠.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도 불안의 그림자는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상만이 집 주변을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번 일로 창피를 당한 상만은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민철이 밭일을 하고 있을 때 상만이 멀찍이서 집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여전히 탐욕스러운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질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상만은 마을 사람들에게 민철과 지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도 아니면서 함께 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마을의 체면을 구긴다고 선동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조금씩 두 사람에게 전해졌지만 민철과 지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겪는 시련이 두 사람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던 중 둘 사이에 큰 변화가 일어날 일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수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절차가 거의 준비되었다고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최종 절차를 위해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끊고 난 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민철은 지수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다가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혼 절차 때문에 서울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들은 민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수 역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곳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정리해야만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헤어져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지수는 민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민철은 지수를 다독이며 반드시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자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약속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지수가 서울로 돌아간 후 마음을 바꾸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일었어요. 두 사람의 평화로운 일상에 다시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엇이 닥쳐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두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서울로 떠나는 날 아침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산간 마을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민철은 지수의 짐을 들어주며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걷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지수는 민철을 돌아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떠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과거를 정리해야만 진정한 미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철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꼭 돌아오라는 말과 함께 자신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던 민철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몇 달 만에 다시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민철은 혼자 남은 집에서 지수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밭일을 하다가도 자꾸 지수 생각이 났어요. 함께 일했던 밭두렁, 함께 앉아 차를 마시던 마당, 모든 것이 지수와의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 지수는 서울에서 연락을 자주 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어요. 변호사와의 상담, 법원 출석, 각종 서류 준비 등으로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계속 연락해서 괴롭히는 바람에 정신적으로도 지쳐갔어요. 민철에게 걸려온 지수의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통화했는데 나중에는 며칠에 한 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으로 간격이 벌어졌어요. 민철은 지수가 바쁘다는 것을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수가 떠난 것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역시 떠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철이 장을 보러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과 조롱이 섞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어느 날 상만이 다시 민철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술에 취하지 않은 멀쩡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상만은 민철 앞에 앉아 차를 마시며 조롱하듯 말했어요. 여자라는 것들은 모두 그런 거라고 결국 떠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민철이 혼자 바보처럼 기다리고 있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렸어요. 민철은 상만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정말 지수가 다시 돌아올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연락도 뜸해지고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만은 민철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어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일어섰습니다. 가면서도 의미심장한 웃음을 남겼어요. 상만이 떠난 후 민철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지수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닐까? 그녀가 정말 이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웠습니다. 지수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고 혼자 자는 잠자리는 너무 넓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지수 역시 서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민철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민철의 따뜻한 품이 그리웠고 그와 함께했던 평화로운 시간들이 간절했어요. 하루빨리 모든 일을 정리하고 그에게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절망감에 빠져갔고 지수는 고립감 속에서 지쳐갔어요. 과연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짙어져가는 나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나고 가을이 깊어갈 무렵 민철은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와의 연락은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설사 통화가 되어도 짧고 어색한 대화만 오갔어요. 서울의 복잡한 일상이
지수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철은 예전처럼 다시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혼자 밥을 먹고 밤이 되면 지수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그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예전처럼 적막해졌고 지수의 흔적들만이 그녀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다가 지금은 동정과 연민이 섞인 시선으로 민철을 바라보았어요. 누구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지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민철은 평소처럼 밭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간단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여전히 맛이 없었고 지수가 끓여주던 따뜻한 찌개가 그리웠어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할 무렵 마당에서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방 바퀴가 자갈길을 굴러가는 소리였어요. 민철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보았어요. 그곳에는 그토록 그리웠던 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2달 만에 보는 지수의 모습은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손에는 도장이 찍힌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민철을 보자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민철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고,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철은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수가 정말 돌아온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2달 동안의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말없이 지수를 끌어안았어요. 지수도 민철의 품에 안기며 그동안의 모든 힘듦을 토해냈습니다. 서울에서의 복잡한 절차들, 남편의 계속된 방해,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스트레스들이 민철의 따뜻한 품 안에서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온기와 심장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서로를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이혼 서류를 민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철은 그 서류를 보며 지수가 겪었을 고생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다시 부엌에 들어가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2달 만에 다시 맡는 집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철은 그 냄새를 맡으며 정말 지수가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철은 지수가 차려준 밥상을 보며 감격했어요. 혼자 먹던 찬밥과는 차원이 다른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지수 역시 민철과 함께하는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지수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민철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다고, 하루도 이곳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민철은 그런 지수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철도 지수가 없던 2달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지수는 민철의 말을 들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는 약속을 했어요. 이제 진짜 부부가 되어 평생 함께하자는 다짐도 나누었습니다. 지수는 이혼 서류를 불에 태우며 과거와 완전히 결별했어요. 그 죄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을 보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민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밭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나란히 서서 밭일을 하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어요. 마을 사람들도 지수가 돌아온 것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이제는 축복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상만도 지수가 돌아온 것을 알게 되었지만 더 이상 방해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굳건한 사랑을 확인했고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철과 지수는 이제 진정한 부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로가 있기에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시련을 겪으며 더욱 깊어졌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 찾아온 늦은 사랑, 그 사랑이 이제 영원한 행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길목에서 누군가 내민 따뜻한 손길을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오랜 기다림과 흔들림 속에서도 서로를 믿었던 두 사람, 이제는 함께 걸어갈 앞날이 더없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주인공에게 힘이 되는 댓글,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